자, 오늘 동아, 이병민, 일과 문법 사항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자, 얘들아. 투부정사의 형용사 적용법.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형용사가 되는 거야. 형용사. 한번 해봅시다. small talk. 가벼운 대화는 모든 문장은 주어 번역하고 뒤에서 올라와주면 해석이 정확하거든. 대부분. 자, 가벼운 대화는 대해서 이야기할 이란 요 투부정사가 지금 앞에 토픽을 꾸며주고 있어. 대해서 이야기할 명사 부분이 이렇게가 한 덩어리거든. 이야기할 다른 즐거운 주제들로 이어질 수 있다. 자, 그래서 깔끔하게 지우고 한번. 자, 요 투부정사 부분이 앞에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데 보통은 뭐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nice car처럼 형용사가 앞에서 뒤에 명사를 꾸미는데 왜 투부정사가 형용사가 될 때는 뒤에서 앞에 명사를 꾸미느냐? 벌써 투부정사는 존재 자체로 두 단어 이상이야. 여기서는 세 단어지. 두 단어 이상이면 긴 거야. 길면 뒤로 보낸다. 가주어, 진주어일 때처럼. 자, 그럼 여기서도 이것도 한번 해석해 봅시다. 자, there are 구문은 there are 다음에 주어가 있으니까 바로 그냥 뒤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돼. 자, 그 도시 안에 방문할 그 다음에 많은 장소들이 있다. 방문할이 장소들이라는 명사를 꾸미고 있지.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나는 오늘 투부정사 여기 해야 할 그 다음에 some homework가 이제 명사 부분이거든. 약간의 과제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자, 그녀는 on hot days가 한 덩어리야. 뜨거운 날들에 입을 한 모자가 필요하다. 자, 여기서 지금 공통점이 뭐냐면은 투부정사가 형용사가 됐을 때는 해석을 하게 될 때 real구나, real. 보통 형용사는 예쁜, 즐거운, 재미있는 니은으로 끝나지. 근데 투부정사가 형용사가 되면 대부분 real로 끝난다. 그래서 앞에 오는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 또 얘가 있네. 한번 봅시다. 자, 베티는 파티에서 입을 리을로 끝나지. 한 드레스를 샀다. 자, 의문문이어도 역시 주어를 먼저 번역하고 나머지는 뒤에서 올라오면 돼. 자, 너는 to take a rest. 자, 쉬다라는 뜻이지. 쉴 리을로 끝나지. 쉴 약간의 시간을 원하니.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봅시다. 선생님이 말했던 대로 형용사는 보통 수식하는 명사 앞에서 쓰이지만 투부정사는 명사 뒤에서 수식한다. 자, interesting이 앞에서 뒤에 명사를 꾸며줬지만 투부정사가 형용사가 될 때는 벌써 두 단어 이상이 되기 때문에 긴 거가 되기 때문에 뒤에서 앞에 명사를 꾸며준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전치사가 필요한 동사구가 투부정사로 쓰이는 경우 그때 전치사는 동사의 의미상 필요함으로 생략하지 않고 투부정사 뒤에 바로 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to live 다음에 in까지 있어야 돼. 왜냐하면 원래 문장이 live in a house야. 그래서 이 house가 앞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역시 in까지 살아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이 모습이야. 해석해보자. 우리 가족은 안에서 살 한 집이 필요하다. 자, 여기서도 play 다음에 with가 왜 있어야 되냐? 이 a friend가 뒤로 왔다고 생각해봐. 원래 play with a friend야. a friend가 앞으로 나가더라도 with까지 살아있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 두 문장의 경우 in이 없이 이렇게 나와 있거나 with가 없이 그냥 마침표 찍어놨을 때 틀린 거다. 자, with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어떻게 안다? a friend를 뒤로 보내봐. 여기다 a friend를 써놓고 with가 있어야 자연스러운지 없어야 자연스러운지를 너희가 판단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플러스 포인트. 자, thing과 one과 body로 끝나는, 여기 먼저 읽어볼게. thing, one, body로 끝나는 대명사 뒤에 이들을 수식하는 형용사가 오면 투부정사는 형용사 뒤에 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 thing과 body와 one으로 끝나는 얘네들을 대명사라고 하는데, 이 대명사는 형용사가 한 단어일지라도 뒤에서 앞에 이 명사들을 꾸며주게 되거든. 자, 이거에 관해서 잠깐만 설명을 좀 해줄게. 어떤 설명이 있냐면, 여기 봐봐. 자, some을 먼저 넣어볼게. something, somebody, someone. 그 중에 body와 one은 둘 다 사람을 가리켜. something이면 무언가, somebody면 누군가. 예를 들어 볼게. I like something. 나는 무언가를 좋아한다. 자, 나는 누군가를 좋아한다. 그 다음에 이제 any를 붙여본다. 자, anything, anybody, anyone. body와 one은 둘 다 사람을 가리켜. 자, anything. 비교해보면 어떠한 것도 보통 이렇게 해석하거든. anybody, 어느 누구도, 또는 누군가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 자, 예를 들어줄게. 자, 나는 어떠한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다. 자, 됐지? 그 다음에 이제 no를 붙여보자. nothing, nobody, no one. 근데 이제 no one일 때, 이때는 이렇게 공간을 하나 띄워줘야 돼. no one일 때는. 왜냐면은 붙이게 되면은, 만약 붙여 써보자. 그러면은 뭐 noon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no one 사이를 띄워줘야 된다. 자, nothing이면은 아까 any, 자, 파란색으로 할게. anything에서는 어떠한 것도라고 했었지만 nothing이 되면 어떠한 것도 뭐뭐하지 않다까지 있어야 돼. anybody가 어느 누구도였지만 nobody면 어느 누구도 뭐뭐하지 않다까지 있어야 돼. 해석해보자. 예문을 한번 보자. I like nothing. 나는 어떠한 것도 좋아하지 않다까지 넣어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나는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다까지 넣어줘야 돼. 자, 이게 thing과 body와 one이었는데, 자, 얘네들은 다시 돌아가서 형용사가, 색깔을 다르게 해볼게. 형용사가 한 단어일지라도 그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는데, 형용사도 꾸며주고 투부정사도 꾸며줄 때 이 형용사와 투부정사의 순서가, 형용사는 한 단어잖아. 투부정사는 벌써 존재 자체가 두 단어 이상이 되지. 그래서 형용사 먼저 써주고 투부정사를 나중에 써준다는 거야. 한번 예를 들어보자. 자, 당신은 마실 시원한 무언가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자, there is 구문은 주어가 there is 다음에 나오니까 바로 뒤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돼. 자, 해석해본다. 여기에 할 흥미진진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여기까지가 이제 투부정사가 형용사일 때였고, 투부정사가 명사가 되게 되면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자, 보어 자리는 어디냐면 보통 비동사 뒤가 보어 자리가 되는데, 그 예를 하나 보여줄게. 봐봐.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지금 이 C라고 쓰여있는 이 C가 보어거든. 컴플리먼트의 약자로. 이 자리가 보어 자리야. 보통 동사 뒤가 보어 자리다. 맞지? 이제 이해되지?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근데 여기에서 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면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요 주어 자리. 다시 한번. 요 주어 자리. 요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목적어 자리. 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갈 수 있고, 또 보어 자리. 주로 이 비동사 뒤. 요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갈 때 명사적 용법이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시. 그럼 여기서 보면은 지금 요 문장에서는 호프의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가 있네.
명사적 용법,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중에서도 목적어인 거지. 자, 클라라는 한 명의 K-팝 가수를 보는 것, 그 다음에 목적어기 때문에 을로 끝나야 돼. 보는 것을 소망한다.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마지막. 저번에 우리 화목반은 설명을 했었지만 투부정사가 부사가 될 때 그때는 목적, 결과, 감정의 원인 등을 나타내어 형용사나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한다. 자, 일단 부사가 뭔지 잠깐만 설명해 줄게. 자, 이걸로 설명할 건데, 자, 먼저 부사가 필요한 이유. 자, I like it으로 설명한다. I like it은 일단 문장 성분으로 말하면 얘는 주어고, 얘는 동사고, 얘는 목적어야. 근데 품사로 말하면 I는 명사야, 명사. 구체적으로 대명사라고 하지. 얘는 동사고, 요 it은 품사로 말하면 얘도 명사야. 구체적으로 대명사지. 근데 명사를 꾸며줄 애는 있어. 형용사가 꾸미잖아. 근데 이 동사를 꾸미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온 게 부사야. 즉 1번 부사는 동사를 꾸민다. 봐봐. 나는 빠르게 달린다. 빠르게가 달린다라는 동사를 꾸미고 있어. 즉 부사는 일반적으로 뭐뭐하게라고 끝나거든. 근데 이히로 끝나도 부사고 우주로 끝나도 부사고 에에서로 끝나도 부사야. 공통점이 뭐냐? 니은으로만 안 끝나면 돼. 니은으로 끝나면 형용사였지. 예쁜, 즐거운, 재미있는. 자, 그럼 그 중에서도 하게와 이히가 동사를 꾸미는 게 자연스러운 걸 보여줄게. 자, 빠르게 가다, 느리게 가다, 즐겁게 가다, 뭐 요란스럽게 먹다, 많이 먹다, 열심히 먹다, 즐거이 먹다, 묵묵히 먹다. 다 자연스럽지, 동사를 꾸미는 게. 자, 그 중에서도 부사는 하게, 뭐뭐하게로 가장 많이 해석이 된다. 자, 그러면은 이 뭐뭐하게로 끝나는 부사가 문장 전체를 꾸미는 것도 아주 자연스럽다. Fortunately가 운 좋게라는 부사거든. 운 좋게가 그는 살아남았습니다라는 문장 전체를 꾸민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다. 자, 그 다음에 부사는 세 번째로 형용사를 꾸민다. 왜냐면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는데 이 형용사를 꾸며줄 애가 없는 거야. 그 역할을 부사가 한다. 자, 굿, 좋은. 니은으로 끝났으니까 형용사지. 근데 아주 좋은. 아까 이제 색깔을 좀 다르게 할게. 아까 우랑 주로 끝나도 부사라 그랬지. 아주, 매우 이런 것들이 이제 형용사를 꾸미는 게 자연스럽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사는 동족 부사를 꾸민다. 요 much가 요 많이가 감사하다. 동사를 꾸몄으니까 얘는 부사가 맞지. 자, 이히로 끝나도 부사라 그랬잖아. 근데 아주 많이, 요 아주가 즉 부사가 부사를 꾸미고 있어. 그래서 자, 부사는 이제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순서로 나타내자면 부사는 형용사, 부사, 동사,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 자, 그러면은 이제 투부정사가 부사가 되는데 이 설명을 잠깐만 좀 할게. 어떤 거냐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몇 가지가 있거든. 봐봐. 한번 봐보자. 투부정사가 아까 방금 설명한 것처럼 형용사, 부사, 동사, 문장 전체를 꾸미는데 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목적이 있고 감정의 원인이 있고 판단의 근거가 있고 결과가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형용사 수식 이렇게 있는데 간단하게만 보여줄게.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 목적이 뭐냐면 요 투부정사가 지금 부사로서 요 it라는 동사를 꾸미거든. 동사를 꾸몄으니까 부사가 맞지. 부사가 맞는데 그 중에서도 요 투부정사가 동사를 꾸밀 때는 뭐뭐하기 위하여로밖에 해석이 안 돼. 뭐뭐하기 위하여를 목적이라고 해. 목적. 요 목적을 위하여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 그래서 그러면은 해석해보자. 자, 나는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아침을 먹는다. 선생님, 이 투부정사가 아침을 꾸미는 거 아닌가요? 자, 아침은 요 eat의 목적어로서 요 eat는 breakfast라는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해. 그래서 요 breakfast는 요 eat에 들어간다고 칠게. 그럼 요걸 지우고 보면 to stay가 동사를 꾸몄잖아. 자, 부사적 용법 중에서도 뭐뭐하기 위하여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목적이라고 해. 자, 우리가 목적을 가장 먼저 배워. 근데 목적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투부정사 대신 in order to 부정사를 쓰기도 한다. 만약에 in order가 아니고 그냥 투부정사를 써놓으면 이게 명사적 용법인지 형용사적 용법인지 부사적 용법인지 읽는 사람이 분석을 파악을 해야 되거든. 근데 in order to로 써버리면은 그냥 딱 보는 순간 부사적 용법 중에 목적이구나. 누구나 바로 알 수가 있어. 그래서 in order to라고 쓰기도 한다. 그럼 해석 한번 해보자. 많은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여기에 온다. 살기 위하여가 온다를 꾸몄으니까 부사적 용법 중에서도 목적이다. 자, 목적을 가장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으로 가야 돼. 가보자. 이게 뭐냐면은 이번에는 요 투부정사가 원인이야, 원인. 요 원인 때문에 sorry, 미안한이라는 형용사를 꾸몄으니까 요 투부정사는 부사가 맞잖아. 부사 중에서도 감정의 형용사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감정의 원인이라고 해. 요 원인 때문에 요러한 감정이 드는 자, 그래서 감정의 원인임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요 투부정사 바로 앞에 감정의 형용사가 써 있으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 감정의 원인이야. 바로 앞에 감정의 형용사가 써 있다. 자, 그럼 이 문장 해석해 보자. 자, 나는 내 마음을 바꾼 것 때문에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되지. 자, 그 다음에는 판단의 근거야. 세 번째 순서가. 야, 이번에는 요 투부정사가 판단의 근거가 돼. 해석하자면 요 투부정사로 판단하건대 뭐뭐한. 보통 요 앞에도 판단에 형용사가 오거든. 근데 요 문장은 예외로 명사가 나와서 명사가 나올 때가 한 1% 정도 있고 보통은 판단의 형용사가 나와. 보통 판단의 형용사로 써볼게. You must be wise, 지혜로운. You must be stupid, 멍청한. You must be foolish, 바보 같은. wise나 stupid, foolish는 감정은 아니잖아. 이런 것들을 판단의 형용사라고 하거든. 자, 요 투부정사로 판단하건대 지혜로운. 투부정사로 판단하건대 멍청한. 그래서 판단의 근거일 때는 투부정사 바로 앞에 이런 판단의 형용사들이 써 있어. 그러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서 판단의 근거야. 자, 그럼 한번 해석해보자. 자, 너는 그의 거짓말들을 믿는 것으로 판단하건대 바보임에 틀림없다. 근데 보통은 이 자리가 이제 형용사가 온다고 했지? 형용사가 오니까 형용사를 꾸몄으니까 부사고 부사적 용법 중에서도 판단의 근거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원인이 있으면 4번 결과가 있어. 요 투부정사 부분이 결과예요, 결과. 그래서 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서 결과일 때는 다른 모든 문장과 구별되는 특징이 뭐냐? 보통은 주어 번역하고 뒤에서 올라오잖아, 해석할 때. 근데 부사적 용법 중에서 결과일 때만 그냥 요 순서대로 번역을 해야 돼. 왜냐면은 요 투부정사 부분이 결과이고 그럼 요 앞이 어떻게 보면 원인인 거야. 원인 다음에 결과로 가야 되잖아. 그래서 부사적 용법 중에서 결과일 때만 그냥 요 순서로 해석한다. 해석해보자 그러면. 자, 그 부끄러움 많은 소녀는 자라서 여배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여배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 투부정사 부분이 딱히 명사도 아니야. 그리고 요 투부정사 부분이 형용사도 아니야. 그래서 그냥 부사 부분으로 넣었다. 그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어?
그다음 마지막으로 형용사 수식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딱히 앞에 형용사가 감정의 형용사도 아니고 판단의 형용사도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야. 그냥 그걸 형용사 수식이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 했고 우리 책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투부정사가 부사로 쓰이게 되면은 목적, 감정의 원인, 그다음에 판단의 근거, 결과 등을 나타내어 요 네 가지를 수식한다. 자, 한번 해석해보자 이거. 선생님 유튜브 정사가 라이브러리 꾸미는 거 아닌가요? 아니, 투더 라이브러리는 도서관으로라는 부사라 없어도 돼. 없다고 쳐볼게. 그럼 투부 정사가 동사를 꾸미지. 동사를 꾸몄으니까 부사 맞고, 투부 정사가 동사를 꾸밀 때는 무조건 위하여로밖에 해석이 안 돼. 그걸 목적이라고 해. 그래서 투부 정사 부사적 용법 중 목적이야. 자, 나는 몇몇 책들을 빌리기 위하여 갔다. 이제 도서관에 갔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제 요 밑에 부분 한번 풀어봐봐.